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예, 쑤시고 결리고 그리고 전해오는 통증 때문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나이 탓이려니 하면서 지나갔던 분들 오늘 치유비책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증을 잡는 특별한 비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속의 이 비밀의 근육을 잘 관리하게 되면 통증은 물론이고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 치유비책 시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주말 잘 보내셨나요? 공기는 탁했지만 날씨는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다시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굿모닝 날씨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에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과 비가 그친 뒤 늦은 오후엔 다시 북서쪽을 시작으로 밤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은 3에서 8cm, 서울 등 중부 지역과 제주 산지는 2에서 5cm, 호남과 경남, 서부, 경북엔 1에서 3cm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제주는 최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은 0도, 강릉과 대구가 2도, 부산은 7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강릉이 6도, 광주와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연일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 영동 해안은 계속해서 불씨 관리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특히 수요일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지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르는 화장품,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쓸 수 없는 화장품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스킨이나 로션은 마른 천에 묻혀 바닥을 닦으면 코팅 효과가 생깁니다. 소파나 가구를 닦으면 오염물질도 쉽게 제거해주고요. 영양크림은 수분과 단백질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헤어팩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은 껌 자국이나 테이프 자국 등 끈적거림이 생기는 것을 닦는 데 좋습니다. 또 세정력이 강한 샴푸는요, 세제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이나 속옷과 같이 부드러운 빨래에 사용하면 묵은 때를 제거해주고요. 린스를 묻혀 가전제품을 닦으면 먼지가 잘 묻지 않고 광택 효과까지 준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들 버리지 마시고 알차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 소식 살짝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날씨 예보 들을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가 끼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미세먼지로부터 내 피부 지키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이번에도 미세먼지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공 속까지 침투해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가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켜줄 고급 정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 중.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피부 걱정도 되고 기관지도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좀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클린식 해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커매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모공의 5분의 1 크기로 모공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여드름이 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 며칠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심하게 트러블이 더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자꾸 이게 가리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울긋불긋 한눈에 보기에도 피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수록 그녀의 한숨도 깊어진답니다. 여드름 자체가 조금 이제 한두 개 있다가 전면적으로 좀 많이 퍼진 상태거든요. 이제 목까지 막 나고 이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집 밖에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니까 나오긴 하거든요. 특히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얼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과연 그녀의 현재 피부 상태는? 평상시에 피지가 많았던 편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올 만한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외부 활동 좀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피부 상태 한번 볼게요. 네. 피부 확대경으로 본 그녀의 피부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피지라든지 모공이 좀 많이 막혀 있어요. 꽉 막힌 모공처럼 그녀의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피부 상태가 이렇게까지 좀 심한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좀 화면으로 좀 찍어보니까 검사하고 찍어보니까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뭐 유해 환경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좀 무자극이나 저자극 제품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그 자극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성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자극 제품 찾고 있어.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을 수 있게 성분 같은 거나 아니면 수분감 위주로 보고 있어요. 미세먼지로 화장품 선호도 또한 바뀐 상황. 세안용품부터 기초 화장품까지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 제품이 인기랍니다. 예전에는 뭐 클렌징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왕창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위주의 기능성을 찾으셨다면 지금은 좀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 트러블을 완화시켜주고 요새 외부 자극으로 인한 자극들을 줄여주는 그런 무자극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수록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피부 관리의 고수에게 특별 관리 비법을 배워볼까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요? 조금 많아요. 52살 됐어요. 한눈에 봐도 윤기가 흐르는 피부. 정말 50대 피부 맞나요? 그녀의 비법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하루 일과 중 그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물 마시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더욱 신경 써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준답니다. 우리 몸속에 지금 미세먼지 많고 바람 많을 때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피부관리 비법 두 번째. 매일 하는 세안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 꼼꼼한 세안은 필수랍니다.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때 뭔가를 꺼내 얼굴에 잔뜩 바르는 모습 포착. 정체불명의 흰 액체를 얼굴에 정성껏 바르는 그녀. 세안 제품인데 거품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품이 안 나요? 이거는 제가 만든 밀가루 세안제예요. 밀가루 세안제요? 네. 미백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면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밀가루와 물을 2대1 정도로 잘 섞어준 뒤 2, 3분 정도 저어가며 끓여주면 되는데요. 1차 세안 끝났고요. 2차 세안 한 번 더 해야 돼요. 2차 세안이요? 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듯 모공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저자극 세안제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자, 이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을 줄이는 것. 기초 화장품은 모두 저자극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한 수분과 영양까지 공급해 줍니다. 깨끗하죠?
반짝반짝 윤이 나네요. 역시 피부는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네요. 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요, 안 나가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나갔다 들어오면은 일단 모공 속에 때를 빡 씻어줘야 돼요. 다 빼준 다음에 이제 자극이 된 피부니까 무자극이나 저자극 쪽 화장품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주면 좋죠.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바로 세안과 목욕을 해주세요. 틈틈이 물 자주 마시기 잊지 마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끈적끈적한 유분기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미세먼지를 끌어당기게 돼서 되도록이면 유분기가 없는 그런 화장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에 피부 건강이 걱정된다면 꼼꼼한 세안과 화장품 성분 확인은 필수. 내 몸을 위한 습관으로 촉촉하고 탱탱하게 지키세요. 자, 이번에는 피플 앤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새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큰 불이 나서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원인은 누군가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범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한 3시경이었었습니다. 이제 종로에 있는 종로여관이라고 2층짜리 이제 목조와 석조가 섞여 있는 정말 오래된 여관인데요. 여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은 이제 방화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화재 발생 후 1시간 만에 어쨌든 불을 끄려는 작업은 있었지만은 투숙객 10명이 모두 다쳤고요. 이 투숙객 10명 중에서 6명이 현재까지 사망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 새벽 3시에 저기에 불이 났는가? 화재 원인은 이제 방화였는데 방화한 남성은 바로 중국 음식점 배달원인 52살의 한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남성의 그 전날 저녁에 좀 행동들을 좀 보니까요. 이제 만취 상태로 이 여관에 들어와서 성매매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관 주인이 무슨 소리냐 돌아가라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쫓아냈는데 그때 좀 실랑이가 있었었고 여기에서 여관 주인 같은 경우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돌아보니까 일단 경찰도 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너무나 취해 있으니까 이 남성 보고 이제 돌아가라 하고 좀 완전히 여관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일단 경찰도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다음에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50살의 남성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휘발유 10리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다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다시 와서 이 여관 앞에 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지금 보시면 저기 휘발유 통을 들고 돌아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을 붙여서 바로 삽시간에 이제 불을 다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불을 낸 다음에 112에 이제 신고를 해서 자기가 불을 냈다라고 해서 순순히 이제 자수는 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했던 저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화재로 됐고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됐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주인이 즉시 좀 발견을 하고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여관 주인 같은 경우에는 불이 확 나자마자 바로 이제 진화 작업을 뛰어들었었고요. 거기 이제 새벽이긴 하지만 종로통에는 이제 빠르게 새벽부터 활동을 하니까 인근 주민들까지 이제 다 합류를 해서 14대 소화기로 불을 끄는 이제 그렇게 막 초기 대응을 했었는데 문제는요. 저 건물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1964년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모텔이나 여관방 문이 완전 나무로 돼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그 나무로 돼 있는 목조 자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삽시간에 불에 탈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 하나의 저 시간대가 새벽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에 좀 불을 진화하기엔 어려웠었다라는 것이고 저기 1964년에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건물 내에 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라든가 우리가 지금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적응 외, 그러니까 예외 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저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종로여관이 골목에 있어가지고 최초에 이제 소방차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요. 또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출입구 비상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뿐인 출입구로 어디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 10명의 희생이 됐었고 그중에 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희생자가 6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 당시에 투숙객 중에 세 모녀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 중에서 이제 3명이 한 가족이고요. 어머니와 이제 2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전남 장흥에 이제 사는 분들이었는데 딸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입니다. 10대죠. 그래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여기 이제 전국을 여행하다가 마지막 서울을 들려서 이제 가장 싼 이제 쉼터가 여관방이 어디냐라고 해서 이게 25,0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종로에 와서 저 여관의 가장 첫 번째 방을 잡아서 세 모녀가 자고 있었는데 저렇게 불이 나면서 세 모녀가 모두 이제 사망하는 참 그런 참변을 이제 겪게 된 거고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총 이제 10명의 투숙객 중에서 6명이 사망했는데 나머지 이 네 분들도 지금 굉장히 중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저기 투숙객들은 이제 대부분 노점상 혹은 장기 일용직 노동자의 장기 투숙객들이 많아가지고 더 주변에 안타까움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앞에는 시민들이 국화꽃이라든가 향을 피워가지고 이 추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음주 상태에서 홧김해버린 방화가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현행범 잡힌 유 씨에 대한 조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증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죠. 네, CCTV도 있었고 본인이 스스로 자백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 남성 유 씨죠. 50살 유 씨에 대해서는 건조물 방화 취사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 남성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브리핑을 통하면 전과는 있었지만 주취라든가 지금 술 먹고 저지른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방화 범죄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제 방화로 결론이 나서 이제 사건은 수사는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검은 행해질 것으로 보여서 정확한 사건 결과가 곧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아까 그 10명 중에 6명은 사망했고 4분이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하지원 씨의 동생 전태수 씨가 어제 저녁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이었었죠. 또 한 번 이게 속보가 전해졌었는데요. 배우 하지원 씨의 남동생입니다. 34살의 동생 전태수 씨가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이 일단 비공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이 장례와 모든 사안 같은 것들은 가족과 지인들만이 이제 참석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하고 장례식장에 대해 와서 하는 이 취재도 좀 자제해 달라. 모든 빈소도 공개하지 않았었고요. 일단은 조용히 이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만큼 또 안타까운 이제 죽음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왜 이런 비보가 전해졌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태수 씨 같은 경우가 데뷔 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대중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데뷔 연도를 보니까 2007년에 한 이제 뮤직비디오에 첫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렸었고요. 이후에 누나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2011년이었었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제 전태수 씨가 음주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이제 사건. 아마 2011년에는 저 뉴스가 꽤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동생 입장에서는 누나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고 하니까 모든 활동을 다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숙 기간을 갔다가 2013년 하반기경에 다시 복귀를 했으나 이제 뜻한 바대로 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는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으나 여기에서도 이제 크게 이게 되지는 못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이제 알고 봤더니 이 과정 속에서 이 전태수 씨가 우울증이라는 병을 또 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치료는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저 화면은 뭐냐면 2012년이었었나요? SNS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을 뭐 암시하는 우려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후에 뭐 소속사 측도 그렇고 하지원 씨 측에서는 정말 호전되고 있다. 병이 잘 치료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속사 측에서는 추측성 기사라든가 또 악성 댓글은 좀 자제해달라 또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배우 전태수 씨의 수많은 팬들이 복귀를 기다리던 중에 이런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다 보니까 정말 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 분들이 바로 가족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하지원 씨 너무나 많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은 거의 우울증 관련 치료가 잘 되고 있었고 SNS에 한 열흘 전이었나요? 저 사진들이 있었었는데 하지원 씨가 참 가족들이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어서 전태수 씨를 아끼던 이제 팬들은 이제는 복귀가 얼마 안 남나 보구나.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참 이런 이제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이제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모든 행사는 좀 일단 다 취소를 한 상태에서 이제 동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20명을 태운 승강기가 2m 아래로 추락해 승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20일 오후 한 1시, 2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이었었습니다.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6층에 영화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승객들이 탄 다음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이제 올라가서 내리려는 그 시점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2m 정도로 갑자기 우당탕 저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때 남성 한 분이 저 사이에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이 안타까운 이제 죽음을 맞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남성은 죽음이었었고 2m 안에 중간으로 딱 추락됐으니까 또 갇혔던 승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이상 동안에 이제 구조가 되긴 했었는데 그 60대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승강기하고 벽 사이에 끼어버리면서 추락할 때 끼어면서 다발성 골절을 입게 됐었고 이미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 승강기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 뭐였나요? 일단은 기계 고장 가능성이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현재 경찰은 건물주, 그다음에 승강기 관리 업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과실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정기 안전 검사를 받은 지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파악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검사를 어떻게 한 거냐? 또 이런 지적들,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조건부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안에 약간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문제가 뭐였나 봤더니 저 엘리베이터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 승강기와 이 문, 그러니까 벽이죠. 벽과의 사이의 틈새가 이제 꽤 많이 좀 벌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라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 또 하나가 보통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급 상승, 급 하락이 있기 때문에 파이널 리밋 장치라는 걸 걸어놔서 갑자기 저렇게 저층에서 문이 열림과 동시에 위아래로 우당탕 움직일 때는 멈추게 하는 그런 제동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 엘리베이터는 저 파이널 리밋이라는 스위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라 조건부 합격을 내렸는데 결국은 과연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며칠 전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한다면서요? 네, 이게 어제 저녁부터 큰 뉴스였었고요. 아마 이번 주, 오늘도 굉장히 이슈를 모으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재건축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초과 이익분에 한해서 초과 이익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이제 현재 사업 시작 전의 가격 여기에 이런저런 개발비 같은 것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마지막 가격을 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아닙니까? 네. 그 차익이 1억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최대 50% 하고 이제 그 사이에 따라서는 이제 비율대로 세금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강남 같은 지역은
웬만하면 다 네.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차액이. 그렇죠. 그러면 예. 거의 50%의 저런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지금 서초구의 한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8억 원이 넘는 8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저 건축 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쫙 예시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8억 4천만 원이라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되게 잘했다.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다양한 시선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아주 막대한 조세 저항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시행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와중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은 이제 가령 저 8억 4천만 원이라는 분담금이 매겨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면 이익이 16억에 그러네요. 하당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을 네.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시선들. 야, 그럼 16억이나 되면은 또 뛰어들지 않겠나? 나 같으면 아, 8억이나 그러네요. 내겠다라는 예, 것이고 예.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집을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는데 딱 그 종료 시점에 나온 그 가액을 통해서 일단 8억 4천만 원을 냈다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 손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반론이 마땅하고요. 반대편에서는 그동안에 이 강남 집값, 뭐 대한민국 부동산 이 재건축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초강력 제도를 통해서만 집값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그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분담금이 어려우면 네. 팔고 떠나면 되지 않냐. 예, 예. 근데 반론이 지금 치열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뭐 제철 과일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름 대표 수박, 먹거리인 수박이 겨울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전국 최대 수박 생산지인 경남 함안군의 시설농가.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비닐하우스 안 곳곳에 널린 수박은 줄기를 자르기 바쁘게 손수레에 실려 나갑니다. 뭐 일조량도 좋았고 또 뭐 이래 우분 소그름도 좀 많이 넣었고 맞아 너무 작황도 좋고 이래가지고 수확하자마자 팔려 나갑니다. 200여 년 전부터 수박 농사를 지어온 함안 지역은 전국 겨울 수박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 자란 겨울 수박입니다. 여름 수박보다 크기가 약간 작지만 맛과 식감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당도가 평균 11에서 12브릭스로 여름 수박과 비슷합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맑은 물이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난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청적토가 축적돼 있어가지고 아주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 함안을 수박 산업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채널A 정용진입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김현욱의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간은 7시 59분이고요.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을 다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 굿모닝 연예터치 바로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단 씨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전해준 분이 있죠. 바로 결혼 10년 차.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나운서 후배인데. 그러네요. 강수정 씨. 그렇습니다. 강수정 씨가 벌써 결혼 10년 차 주부가 됐는데요. 야. 사실 강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후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혼 전에는 뭐 우리나라 또 대표 여자 MC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적인 면도 있고 털털한 면, 거기다가 청순한 외모까지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결혼하고 홍콩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소식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본인의 SNS 상에서 또 가족과의 함께 있는 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아들 학교의 그 쿠킹 클래스라고 거기 이제 남편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또 올리면서 여전히 결혼 10년 차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콩달콩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홍콩에 워낙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까 홍콩댁으로라고 그렇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사실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결혼 10년 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2008년에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빠르네. 4살
연상의 재미교포 매트 김과 홍콩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최윤영 아나운서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 매트 김은 홍콩 증권가의 펀드 매니저로 알려졌고요. 네네.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재력과 실력을 갖췄고요. 또 여기에 훈훈한 외모까지 더해지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리고 위화감을 느끼실까 봐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신혼집이 네. 평균 집값이 80억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홍콩의 부촌으로 알려졌죠. 빅토리아 피크. 여기에 이제 신혼집이 정해지면서 더욱더 큰 화제가 됐었고요. 근데 강수정 씨가 남편에게 그 반한 계기가 바로 자상함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꿈꿨던 이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네. 거의 90%가 매칭이 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네요. 네. 잘 갔네요. 이상형이라는 거는 못 만나서 이상형인데. 네. 강수영 씨는 이상형을 만났네요. 부럽네요, 부러워. 자, SNS에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을 그래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강수정 씨 현재 남편 그리고 3살 된 아들과 함께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 잘 꾸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게 얻은 아들이에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죠. 일단 6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6번의 시험과 시도 끝에 맞아요. 얻은 아들이라서 더욱더 또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정 씨 별명이 또 아들 바보인데 얼마 전에는 한 예능에 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본인에게 이제 엄마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눈시울을 붉히면서 또 진한 모성애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수정 씨 소식 정말 반가웠고요. 조만간 TV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수영 씨 연락 좀 해주세요. 자, 요즘 한 집안에서 다 같이 연예계 활동을 하는 소위 스타 패밀리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중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새 모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률 1위입니다.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나오는 이다인 씨 이야기인데요. 주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봅니다. 네, 재밌어요. 이다인 씨가 굉장히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고 또 탄탄한 연기력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 드라마 내에서는 차갑고 뭐 도도한 그런 부잣집 딸이지만 또 여기에 허당 매력까지 보이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이다인 씨의 어머니가 중견 배우 견미리 씨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언니는 이유비 씨겠죠. 아하. 이래서 이 가족 관계가 정말 이 배우 집안이구나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 모녀 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엄마인 견미리 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데뷔 34년 차에 베테랑 벌써 여배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일단 트로트 앨범까지 내시면서 아이고. 정말 다양한 또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딸이죠. 이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이제 연기자로 데뷔를 했는데 네네. 데뷔 2년 만에 국가에서라는 드라마에서 주연을 꿰차면서 네.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뭐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또 MC를 맡을 정도로 정말 또 다양한 끼와 재능을 또 보여주면서 인기를 또 얻고 있는데 어머니 견미리 씨는 그러다 보니까 두 딸이 다 이제 배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로서도 엄마로서지만 엄한 또 연기 선생님으로서 또 어떨 때는 냉철한 시청자의 모습으로 두 딸을 또 트레이닝하면서 잘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네. 견미리 씨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친해요. 골프 네. 팀이 있어요. 이글이글이라고 뭐 같은 멤버신데 항상 진짜 열심히 하시죠. 개인적으로도 오늘 다 관련 있는 분들이 나오시네요. 맞아요. 어쨌거나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어머니가 연기자고 거기 이제 연기자 2세라는 것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어머니, 게다가 언니까지 연기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가족 후광이 있지 않았을까. 연예인 네. 특혜 아니야? 라고 편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이 이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금빛 내 인생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이전에도 다수의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만큼 맞아요. 조연과 단역, 이렇게 탄탄하게 그 길을 걸어오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힘으로 그 연예인 가족의 꼬리표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이 친구가 견미리 씨 딸이었어?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연기력을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네네. 다음에 배경을 알리게 이제 됐는데요. 연예인 2세라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지만 이것이 예. 또 원동력이 되어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내가 더욱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라는 각오를 다졌다고 하네요. 이런 편견을 깨고 또 연기에 네. 집중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저희도 이 세 모녀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굿모닝 연예 터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우리나라 대표 로맨티스트 알렉스 씨가
드디어 노총각 딱지를 떼고 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상대는 9살 그렇죠. 연하 신부네요. 네, 맞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알렉스 씨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살 연하의 패션 사업가로 알려진 굉장히 아름다운 분과 결혼을 하시는데 일단 작년 여름에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드디어 오는 27일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 화촉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 될 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양가 부모님 그리고 친지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좀 스몰 웨딩으로 결혼을 또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네. 네. 예, 얼마 전에 사실 알렉스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결혼 소식은 좀 갑작스럽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알렉스 씨 측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SNS를 통해서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상견례를 했다라는 소문까지 휩싸이면서 결혼에 임박했구나라고 이제 추측이 모아졌죠.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가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외부의 얼굴이나 뭐 구체적인 정보들이 알려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부산에서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산이면 알렉스 난 못 가요. 근데 부산에서 특별히 치르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반인 신부입니다. 두 사람 신부 다 쪽이 부산인가? 아니요, 부산에 연고가 둘 다 없는데. 그래요? 예, 일반인 신부기 때문에 아마 초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담 때문에 부담 갈까 봐. 나 혼자 김치국부터 마셨네. 그렇죠. 예, 가족 친지들만 모시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촐하게 하려고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또 자리를 잡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 후에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또 동반여행을 지금 부산 인근을 동반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한 리조트 휴양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조촐하게 하는데 부산하네요. 부산스럽군요. 네, 근데 알렉스 씨도 네. 이제 홍기가 꽉 차서 결혼 소식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스 씨가 2004년에 혼성그룹 클래식화이로 데뷔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이슈가 됐었는데 2008년에 또 솔로 앨범을 내면서 독립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드라마 파스타, 웃어라 동해야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서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능에서는요. 요리, 카레이싱 실력들을 뽐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여러 분야의 재주가 있구나라고 연예계 대표 팔방미인으로 통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알렉스 씨가 7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40이고 만으로는 39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신부가 9살 연하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차이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 두 사람은 서로 성격과 취미가 엄청 잘 맞는다고 해요. 그야말로 코드가 잘 맞는 친구 같은 사이인데 예비 신부가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이젠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알렉스 씨가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신부길래 이렇게 알렉스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꼭 가보고 싶은데. 안타깝게. 조촐하게 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자, 앞으로 5일 뒤입니다. 27일이니까. 딱 5일 뒤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좋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또 행복한 가정이 탄생하는 만큼 알렉스 씨도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더불어서 연예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박재란 씨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사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나요? 일단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57년도에 데뷔한 가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분이긴 한데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또 가수라고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 히트곡이 럭키모닝, 뜨라레 귀뚜라미, 코스모스 사랑, 산 넘어 남춘엔 이런 다양한 노래들을 히트시킨 원조 국민 가수, 인기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박재란 씨가 우여곡절 많은 인생사를 고백했는데요. 일단 1960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미 한명숙 씨와 함께 여가수 트로이카 시대를 연 장본인이고요. 당시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요계의
혁신을 일으킨 가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돌풍을 가요계에 가져온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 네. 이제 뭐 이혼과 함께 연예계와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또 자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혼 이후에 미국에서도 또 큰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재란 씨는 66년에 결혼을 해서 네. 13년 만에 파경을 맞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혼이 큰 흠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또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도 10억 원 상당의 사기를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 체류자로도 되면서 열흘 동안 이게 수감 생활까지 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고비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2014년이 되는데 이때 또 둘째 딸을 먼저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째 딸이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겁니다. 87년에 데뷔를 했는데 한 번만 더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 박성신 씨입니다. 이렇게 둘째 딸이 세상을 뜨게 되면서 정말 딸을 잃은 슬픔까지 함께 겪게 되는데요. 지금도 딸의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있고 또 너무나도 보고 싶다면서 또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박재란 씨가 벌써 연세가 78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딛고 이겨내면서 지금도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딸의 목까지 좋은 일도 많이 할 것이고 노래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네. 78이지만 지금도 건강, 미용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이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앞으로 더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굿모닝 연예터치 마치겠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요즘같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찌릿찌릿하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이런 통증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오는 이 통증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파스나 이런 진통제만 달고 사셨다면 오늘 시간을 꼭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유물을 내 몸의 통증을 잡는 특별한 비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치유비책 원인 모를 통증의 비밀 코어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어 운동이라고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코어 근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코어 근육 자체가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골반, 이 복부 균형을 잡아주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만 잘 단련해도 전신 통증은 물론이고 퇴행성 질환에 무려 9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코어 근육이 무뎌질 경우에는 우리 전신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통증 해방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열쇠, 바로 이 코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박성규 물리치료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유대선 씨는 아직 안 가셨네요. 안 갔습니다. 네. 잘 일이 있어서요. 네. 자, 그리고 축축 처지고 기운 없는 월요일 아침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줄 특별한 출연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군가요? 나와주시죠. 와우. 야. 오. 야. 와. 어유, 안 아프세요? 오, 와우. 야. 오, 진짜 유연하시다. 오. 야, 이게. 야. 와. 반갑습니다. 야, 진짜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 프로 처음 나와주셨는데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깜짝이야. 여기 네 에어로빅 체조 무대가 아니라서 네네. 네 제가 제 루틴을 잘 못 보여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예. 지금 좀 숨이 차시죠? 괜찮습니다. 아주 뭐 열정적으로 지금 운동해 주셨는데 네. 예, 어떤 분이세요? 네, 저 올해 나이 64세. 예? 네. 64. 네. 현재 한국 에어로빅 협회 소속 네, 세계 최고령 네, 에어로빅 체조 선수이며 네. 코아로빅 강사 이성화입니다. 와. 네. 이야,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실제로는 네. 네, 제가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예. 코아 운동으로 예. 지금은 네, 다 나았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있는 분 맞으세요 지금? 네. 야. 그럼 원래 에어로빅을 하신 게 아니라 좀 나이가 드신 다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예, 40대 후반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 근데 무릎 나이는 통증, 못 허리 통증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정말 더 희망적인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하시는 걸 보고 예. 연세는 64지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유지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40대에 이걸 후반에 시작하셔가지고 시작을 해서 예. 예, 50대 후반이 되니까 와. 예, 제가 야, 오늘 시간 정말 많은 통증이 분들이 많아서. 멋있네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코어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코어에 대해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코어 근육들은 우리 몸의 몸통에서 가장 중심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의 그 척추뼈를 따라서 네.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부터 시작해서 척추 네. 라인에 따라 복부 근육들, 그다음에 장기에 있는 근육들, 그런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우리가 팔과 다리 또는 손을 움직일 때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 몸통에서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손과 발에서 어떠한 힘이 전달될 때 몸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위쪽에서의 그 복부의 압력을 잡아주는 횡격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및 다혈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복 앞쪽에서의 밑에 골반을 잡아주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르셋을 찬 것처럼 쫙 잡아줄 수 있는 복횡근이라고 하는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등 쪽에는 이제 다혈근이라는 게 또 있네요. 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척추뼈에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가 몸을 이제 바로 기립근이라고 하는 게 세워주는 다혈근이고요. 근육인 기립근과 다혈근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코어 근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복부하고 골반 쪽이라는 건데 이 코어하고 통증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리가 보통 코어와 통증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깨라든가 허리, 네, 무릎이 아플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할까요? 어깨나 네. 무릎, 허리 아플 때요? 네. 병원 가죠. 네, 네. 신체 네. 균형이 바로 잡으면은 네. 네, 신체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은 그 허리 통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 신체 균형이 아무래도 네,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척추도 비틀어지면서 그렇죠. 예. 네. 자세가 일단 안 그렇죠. 되니까.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에서 네. 먼저 신체 균형이 깨어지면 몸속의 취약한 부분에서 통증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해줘서 네, 균형을 잡아주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 코어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어떠한 힘을 전달하거나 힘을 시작하는 근육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어 근육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의 신체가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거나 무너지는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고 척추가 그 방향으로 휘어지는 형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봤을 때 코어가 만약에 약해지게 되면 허리가 굽거나 등이 굽는 구분 등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 등이 됐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머리가 앞으로 전달되면서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부분봉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만 막 두통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디스크 질환으로 허리나 무릎 이게 아프면 뭐 연골이 닳았다. 뭐 그래서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연골이 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코어 근육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부는 연골이 닳거나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코어 근육들이 우리 손과 발에서의 충격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충격 완화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이 관절로 전달이 되거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지게 된다면 관절에 가하는 힘이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코어 근육 듣고 보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의 코어 근육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예.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어떨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네. 코어 근육을 네. 강화시키기 전에는 먼저 속근육이라 그러거든요. 코어 예. 근육은 보통 우리가 근육하면 복근하면 왕자라든가 11자. 네. 식스팩. 네, 식스팩이죠. 그런데 코어 근육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예. 자연 복대처럼. 예. 네, 그래서 간단히 코어 운동을 테스트하면서 자기 코어 근력 나이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네. 코어 근력 자가 진단법 어떻게 하는지 어쩔 수 없네요. 대산 씨가 좀 제가 또 네. 선생님 한번 뭐 네. 여기에 뭐 지금 좀 준비가 돼 있네요, 스튜디오에.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자. 할까요? 제가 앉을까요? 네. 네. 누워보세요. 누울까요? 네, 예. 처음에는 앉으세요. 예, 네. 약간 네. 사선을 발은 뻗으시고요. 네. 발은 뻗으시고 손을 뒤에 놓으시죠. 네. 네, 주의할 점은 네. 머리, 등, 엉덩이가 수직이 돼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네, 일직선으로. 네. 네. 일직선으로 사선을 하고요. 네. 그다음 일직선이 안 발을 되는데 이 사람 겁이 먹은가 봐요. 40도까지 올려주세요. 40도요? 예, 이 여기. 상태에서요? 예, 40도. 네, 잠깐만요. 40도까지. 네. 잠깐만요. 자, 오늘 대산 씨 본인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데. 근데 뒤로 약간 해야 되지. 기울여야 예, 약간 뒤를 기울여야 이게 되죠. 일직선으로 네. 절대 안 돼요. 아니 일직선이 아니고 사선을 사선. 하면서 머리, 등, 아니 그러니까 머리하고 엉덩이가- 허리가 일직선이 돼요. 네, 허리가 예. 일직선이 돼야 되죠. 40도 조금 더 올리세요. 네, 네, 자, 두 발은 그러면 뻗으시고 그다음 네. 팔을 수평으로 바닥과 수평으로. 네, 네. 아유, 네, 네. 이게요? 네, 그대로 좀 더 해보세요. 아, 선생님. 네, 아니 왜 이렇게 네, 더. 불편해 보여요? 선생님 옆에 계시죠? 예, 네, 네.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해 보여? 선생님 잠깐만요. 자. 잠깐 이렇게 하죠. 자, 네네네. 네, 오,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세요. 됐다. 네네네. 20대 돼갑니다. 조금 더. I can do it. 네. 자, 복근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네. 이거 시간 잴까요? 코어가 활성화되고 시간 있어요. 잴까요? 네, 시간. 예. 자, 이제 하나. 자세히 네, 했으니까 되세요? 시간 잽니다 저희가. 예. 자, 네. 자, 시간이 어떻게 많이 됐어요?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10초가 지났을 예, 거예요. 15초 지났어요. 예, 15초. 와, 선생님. 조금 더. 네, 잘하십니다. 선생님 경기 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리선 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힘드시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조금 더 하면 20대. 네, 20대까지 하세요. 네. 20대야. 난 20대로 말을 줄여요 말을. 난 20대로 돌아간다. 야, 등은 똑바로. 네. 선생님 야라니요. 와, 네. 등은 똑바로. 선생님 아무리 아들 같아도 있죠. 야라니요. 네. 네네네. 야, 아우, 잘 아우, 됐습니다. 와, 야. 자, 만져보세요. 오 많이 버텼어요. 정말. 네, 코어가. 네. 자, 네, 시간이 이게 시간이요 46초예요. 와. 46초예요. 와, 그러면 20대도 아닌 10대? 예? 와, 보통 20대는 이게 네. 보통 이건 정상적으로 뭐 네. 정확한 수치라든가 통계는 네. 없지만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버티는 시간에 따라서 네. 예. 근육 나이를 측정할 지금 수 나오는데 있거든요. 보니까 20초 이상은 20대. 네, 그렇죠. 5초 이상 20초, 20초 미만은 30대. 20대. 그렇죠. 예, 그다음에 5초 이상 네. 15초 미만은 40대. 와. 근데 5초 미만은 50대 수준이네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예. 네네. 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예.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네. 와. 호흡근력 자가 진단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어느 정도 코어 근력이 있는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그 각도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드셔라라고 참고로 알려드렸는데 대충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다리를 드셔보시면 맞아요. 쉽게 아실 한 수가 번에 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속근육, 코어 나이 자가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네. 자, 다들 만족한 결과가 나오셨나요? 아마 TV 보시면서 궁금합니다. 쉽게 TV 앞에서 이걸 따라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자, 이제부터는 자가 진단을 해봤더니 내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내 나이보다 덜 나왔는데 심각한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네. 코어 근육이 내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내 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네.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보니까 비만, 역류성 코어 식도염, 근육이랑. 묘실금까지 있어요. 비만이 상관이 있군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먼저 첫 번째 비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비만임
코어 근육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네. 우리가 평소에 네, 걸음걸이라든가 네, 나쁜 자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골반이 뒤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척추도 휘게 되고 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혈액순환 장애도 있을 뿐더러 또한 네, 내장에도 아무래도 비만. 기능 저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저하가 되죠. 그러면 지방이 잘 쌓입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되면 네, 쉽게 비만 체질로 되어가지고 힘이 들겠죠. 그럴 때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비만이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진짜로 유지하고 진짜 이 계시네요. 연세에 비해서 너무 날씬하세요. 네, 아니, 코어 운동 덕분에. 얼핏 봐도 나이를 군살이 얘기 안 전혀 하시면 없어요. 64세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군살이 전혀 그러니까 예. 거꾸로 46세 이렇게 예.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정도로 젊어 보이시는데 그만큼 코어 근육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왜 여기 써 있나 네. 싶을 정도로 의외성이 있는 역류성 맞아요. 식도염.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하수 또는 네. 위하수라는 얘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실제로 우리 척추뼈를 중심으로 장을 잡고 있는 장간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류의 복막인데요. 척추뼈가 기둥이 돼서 장이 앞으로 쏟아지거나 또는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막이 있는데 그게 이런 코어들이 복압을 유지하면서 압력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코어가 약해지게 되면 이러한 근육들 또는 이러한 위장들이 처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골반 기저근 같은 경우가 만약에 약화가 되면 요실금이나 어떠한 요도 관략근들이 약화가 되면서 요실금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압력이 위로 올라갈 때 횡격막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위에서 압력을 받쳐줘야 되는데 압력을 제대로 못 받쳐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위로 올라오면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들을수록 저는 이 건강 코너 하면서 정말 인체는 신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코어는 도대체 왜 무너지는 건가요? 네, 이 코어가 무너지는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의자병이요? 네, 앉는 의자? 네, 맞습니다. 네. 최근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싶지만 네. 운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일하는 환경들을 보면 대부분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서 일을 네. 하거나 업무를 보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코어도 활성화가 되고 그 유지를 하면서 근육들이 활성화되는데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을 의자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코어 근육들이 약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팔이나 다리의 근육들은 외부에서 보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배 안에 있는 코어 근육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약화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코어 근육들이 약화가 돼 있으면 내가 왜 근육이 약해져 있지? 라고 느끼는 시점이 오게 되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노화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코어 운동 필수인 것 같은데 코어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꼭 해야 하셔야 될 분들은 한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이제 다 해야겠지만. 네, 예.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암 중에서도 부인암이나 또는 이런 전립선 암이나 복부 쪽에 관련돼 있는 암이 있는 환자들 예. 또는 디스크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도 네네. 이러한 코어 운동들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가 네, 세 번째가 심각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노화가 일어나는 40세 시기부터 네, 이제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코어 운동들이 필수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디스크나 관절염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 예. 근육들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근육들을 잡아주는 척추 근육들이 약화가 되면서 네.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지면서 디스크나 관절염의 위험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명 중 8명 정도는 어느 정도 코어 운동을 하시면 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도 운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따르면 사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2개월간 코어 운동을 실시해봤더니 75%에서 통증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관절염 및 그 외의 퇴행성 질환들 여러 가지 질환들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성아 선생님도 혹시 네. 40대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저도 많은 도움을 얻었죠. 실은 운동을 40대 후반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근데 나이는 못 속였겠더라고요. 네. 예, 50대 후반이 되니까
예, 병원에서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불리는 그 증상을 받고 협착에 무릎 통증까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는 코아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 네, 제가 유산소 운동만 했었죠. 네. 예, 그 이후로부터 코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전혀 무리 없이 극복하셨군요. 네, 체조 브라보.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건강한 박수 네, 애들이 네. 체조 활동도 하며 지금 제가 뭐- 코아로빅 강사로 네, 열심히 완성.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일단은 무리가 건강해지고 없어요. 또 대단하시고 네. 이 연세에 지금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희보다 더 유연하세요.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 설명을 또 예. 부가적으로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인암이나 부인암. 전립선암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직장암 같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시면 네. 이제 수술을 하거나 또는 방사선을 이런 그 복부 쪽으로 쏘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들이 약화가 돼서 이러한 근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나 후에는 반드시 코어 운동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세 이상의 경우는 이제 노화가 근육의 노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씩 매년 감소하게 되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근육이 줄지 않게 해주신다면 네네. 40대부터 시작된 근육들을 60대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로 코어 운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그러니까 40세 이상이 되면 근육이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1%씩 고여요.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절 보고 다리가 날씬해졌네?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데 슬픈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하지 희망이 않으면 가셔야 푼다는 거. 진짜. 그러니까 짬짬이 또 틈틈이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코어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게 중요한 오늘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이라이트죠. 자 이성아 선수께서 오늘 통증 잡고 관절 건강을 회복했던 특별한 운동법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통증을 싹 이겨낸 네, 코아로빅 운동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네, 시청자 여러분께 몇 네, 가지 근데 방법들 방금 중에서 코어로빅이라고 코어로빅. 하셨는데 네. 코어로빅 생소합니다. 코어와 에어로빅을 합친 건가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예, 코아 운동, 코아 근육이 속근육이죠. 속근육, 코아 운동과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체온도 약간 올려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네. 유산소 운동, 즉 에어로빅이 유산소 운동이죠. 코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을 접목해서 코아로빅이라는 운동이죠. 이 단어가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코아의 중요성을 알고 에어로빅을 체조 선수니까 네, 접목시켜서 코아로빅 두 가지 일석이조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운동이죠. 그럼 한번 지금 직접 뭐 한번 하시는 네, 그럴까요? 같이 네. 한번 그럼 네. 자, 예.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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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두 첫째 분을 이제 보면서 음악이 자 지금 많은 분들 TV 이게 보시죠? 근데 약간 에어로빅 같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다들 아니에요? 일어나 주세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춤이 아닙니다. 춤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렇게 춤은 두 번째고요. 네네. 네. 기본 가르쳐 주세요. 동작을 네네. 기본 동작을 철저히 배워야만이 네네. 에어로빅으로 넘어갈 수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스텝 원. 자, 오늘 네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네. 1번. 자, 허리에 발을 약간 벌리시고 네. 허리에 손을 두시고 네. 자, 이거를 골반을 스윙하는 겁니다. 골반. 네, 골반을 골반을 약간, 틀어주네요. 네, 골반을 틀어주면서 기저근 강화시켜주며 속근육 기저근이죠. 그리고 여기 고관절 운동이 되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발은 발목을 운동시켜주세요. 발목도 중요합니다. 발목 운동시켜주면 여기에 자극을 주세요. 네, 하나. 옆구리. 옆구리 자극을 주세요. 네, 옆구리에 여기 이상근은 자극을 주시고, 네, 그리고 항상 신체는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반대 꼭 해주셔야 반대도. 됩니다. 네, 4번. 하나, 둘, 넷, 셋, 넷. 네. 네, 그 다음은 힙서클입니다. 네. 네, 힙서클. 힙서클은 이렇게 힙을 돌리시면 되는데 잘 안 되시죠? 네, 예. 힙서클은 이거 잘 안 하는 안 사람들 잘안 되시면 되죠. 앞으로 먼저 여기에 시골을 올리시고 여기에 장요근, 속근육 쪽에 장요근이 있습니다. 장요근을 늘려주시고 그다음 옆으로 옆으로 근육 장골근이죠. 네. 그다음 이상근. 네. 이상근 증후군으로 우리가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죠. 그다음 네. 옆. 앞. 옆. 왼, 뒤, 옆, 앞. 네. 자, 그것을 연결시켜 줘 보세요. 벨리 댄스 네, 같기도 그것을 연결시켜 주면은 힙서클이 됩니다. 그러면서 힙서클. 허리 통증 네. 유연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이게 없어지고. 두 번째 동작. 항상 똑 반대로 해야 됩니다. 네. 왼쪽으로. 네. 자, 오른쪽으로 한 번. 한 번. 네, 왼쪽. 왼쪽으로 한번. 네, 오른쪽으로 한 번. 네, 잘하시네요. 네,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자, 그다음 네.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네, 팔을 가슴에 붙이시고 네. 팔에 힘을 주세요. 팔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트위스트 아시죠? 트위스트. 상하이 트위스트. 상하이 네, 트위스트. 네. 상하이 트위스트. 네, 약간씩 옆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요 골반이 더 트위스트, 허리가 트위스트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라해서 어우 잘하십니다. 하나, 둘, 네. 재밌다. 네, 그다음 8박자를 하시고요. 예, 옆구리 스트레칭. 오른쪽, 왼쪽 2번 돌려주시고, 네, 그런 센스. 왼쪽, 오른쪽 2번. 와, 그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반대로 또 넷, 오고. 5, 6, 7, 8. 왼쪽, 왼쪽, 오른쪽 2번. 왼쪽, 오른쪽 2번 하면 됩니다. 네. 끝인가요? 그다음 아니죠. 또 있나요? 유산소 3번. 네. 유산소 운동은 그냥 점핑 해주시면 점핑. 됩니다. 네. 네. 위에 손뼉을 치면서 8박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이때 꼭 주의할 점은 발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시고요. 올리고, 네, 호흡을 위로 하시고 네. 쿵쿵 하시면 아무래도 무릎에 네. 무리가 옵니다. 네. 그래서 살짝 띄워주면서 손뼉을 쳐주세요. 네. 마지막. 그다음 마지막 4번 최고 고강도 운동입니다. 네네. 자, 한쪽 다리를 옆으로 두시고요. 손은 위에서 내리세요. 하는군요. 땡기는 것 같은. 아니 그런데 발을 차는 것이 아니고 복근, 근육. 복 근육을 이용하세요.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반대로 또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때 주의할 점은 속 근육을 이용하셔야 돼요. 숨 차시죠. 근데 조금 더 유산소가 되기 네. 위해서는 약간씩 띄워주세요. 그럼 조금 더 유산소가 됩니다. 참 어렵다. 네, 마지막에 스트레칭.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까지. 옆구리 스트레칭 해서 왜 여자들 속옷 입으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네네. 살 정돈됩니다. 네. 하나, 둘. 이걸 이렇게 상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누가 여기 민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버티는 이렇게 거죠, 버티는 거. 밀어서 민다고 생각하세요. 버티는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네, 자극 주고 여기는 네, 밀어주시고 하나, 둘, 네. 셋, 넷. 자, 그다음 가슴 자신감 있게 쫙 펴주시고 네, 뒤에 어깨를. 날개뼈를 모으세요. 네. 하나 하시고 훅. 네, 등을 말고 네. 배에 누가 친다고 생각하시고 배꼽을 등에 붙이세요. 그래야지 복압이 생겨서 코어 운동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음악에 맞춰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이제 음악에 맞춰볼까요? 한번 신나게. 해볼까요? 이제 확실히 네. 암기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물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자, 주세요. 음악 큐. 반대. 네. 크게. 힙서클 반대. 오른쪽. 왼쪽. 2번. 자, 옆구리.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반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박수 뛰고. 4번. 바로 이 노래였군요. 우리 야 감사합니다. 엔딩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엔딩 자기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요즘 유행되는 이렇게 해도 돼요. 다양하게. 어쨌든 코어를 엔딩. 이용해서. 예,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코어 운동을 재미있게 에어로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코어로빅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균형과 관련이 깊다 보니까 운동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항상 자기보다도 네. 한계를 넘어서서 심한 운동을 하면은 무리가 오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운동의 강도라든가 시간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항상 네네네. 자세가. 네, 자세를 가슴을 펴주셔야만이 삼각근이 늘어나고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올바르게 신경 쓸 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네, 자세가 잡히면 운동량을 차츰차츰 늘려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동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은 뭘까?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죠, 대선 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운동. 지금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좀 네.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무릎에 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 부상의 위험이 많이 따를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운동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이고 네네. 일반적으로 여기서 독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을 보시게 되면 예.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배드민턴 방금 얘기하신 거. 아, 독이 돼요? 네, 요것도 그렇고요. 아, X라는 게 지금 독이 된다는 네, 독이 얘기구나. 된다는 운동을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선택하실 때 잘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골프. 네? 아, 골프도 독이 돼요? 네, 골프도 그렇고요. 네. 자, 그다음에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요런 테니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요거 공을 던지는 요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윗몸 일으키면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여기 있는 5개 전부 다 독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야, 윗몸 이거 잘못하면 일으키기가- 보는 분들이 아니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은데. 네, 근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윗몸 없잖아요, 일으키기는 그럼. 코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운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운동들을 하시는데 네. 이런 스포츠 활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 예. 여기서 보이는 배드민턴, 골프, 야구, 테니스들을 보시게 되면 공. 한쪽 방향으로 몸을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아, 한쪽으로만. 네, 그러네 그걸- 양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가 편측성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한쪽 손으로 라켓을 잡거나 공을 네. 던지는 동작들을 하는데 우리 근육들이 좌우가 균형이 맞게 움직여줘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네, 한쪽 네.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 연구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2015년에 이제 미국에서 해병들을 대상으로 육군 10,000명 이상을 체력 검정을 해본 결과 예. 이 윗몸 일으키기가 아무래도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네. 척추가 아프신 분들 또는 척추 전만 전이증 또는 척추에 무리가 있어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으로 코어 운동을 갑자기 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게 되면 네. 윗몸 일으키기 하는 동작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 네. 허리 뒤쪽으로 미는 힘으로 전달되면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허리 근육에 디스크가 있거나 약화가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하셔야 될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성환 선생님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죠. 운동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편측성 운동이죠. 예. 그래서 신체의 불균형을 처리할 수가 있지만은 네, 네. 코어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네, 척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네. 그 좋은 균형을 운동이 잡을 수 될 수 있고, 있다. 네, 그리고 아. 모든 스포츠에도 수행 능력이 향상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예. 몸에 맞게 하고 무리하지 그렇죠. 말아라. 맞아요. 그리고 네.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라. 이런 그렇죠. 중요한 스트레칭을. 예비 동작까지 얘기를 네. 해주셨고. 예, 그리고 좀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단련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김현욱의 굿모닝이니까 네. 굿모닝 운동이라는 아주 굿모닝 간단한 운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오셨네요. 이름부터 막. 네, 오,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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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앞을 본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네. 벌리십니다. 벌리고. 네. 자,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올리십니다. 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앞쪽 배에 힘을 주시면서 네. 등을 편 상태로 굿모닝 인사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앞으로 아, 기대십니다. 굿모닝. 자, 너무 굿모닝. 기대지 마시고 한 45도에서 50도 사이를 유지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네.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숙여보시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힘을 빼라는 얘기죠. 무릎을 굽히지 말고. 네, 그러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네. 이 앞쪽에 등이 일자가 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 허벅지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동작들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네, 좀 뒤로 쭉 당기는 빼시면 느낌이 됩니다. 드네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네, 와요. 그때 이 배의 압력을 높여주면서 네. 압력을 주어주신다면 네. 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배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좋은 운동법 중에 한 이거 가지입니다. 몇 회 정도 예. 하면 돼요, 저? 보통은 15초에서 2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네. 이 동작을 보통 5분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성환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네. 저 코어 운동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예. 네, 저처럼 예. 코어 운동으로 통증을 이겨내시고 예. 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딱 그걸 하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느껴지네요. 선증인. 자, 오늘 중요한 코어 운동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패와는 상관없이 스포츠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스포츠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분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 환호와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에게는 스포츠는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생활에 힘을 주는 동료랑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또한 웃음과 활력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포츠와 기업의 만남은 아주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4대 스포츠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의 구단명만 봐도 후원하는 기업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기업이 스포츠 단체나 선수를 후원하는 형태 위주였던 스포츠 마케팅이 변하고 있다는데요. 구단이나 어떤 리그 스포츠를 생산하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큰 고객은 이제 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를 후원함으로써 자사의 제품들을 홍보하고 자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더 높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판이나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 이런 걸 직접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펜스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에 자사의 어떤 로고라든지 직접적인 광고 형태의 어떤 후원을 했다면은 요즘은 아이들의 어떤 꿈을 심어주고 복지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형태로 포괄적인 간접적인 홍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후원의 형태로 보다 간접적인 마케팅을 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 최근 한 기업에서 후원한 골프 대회에는 골프 선수가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이봉주, 이천수, 유상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이 모였는데요. 이 대회가 가진 특별한 목적 때문에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또한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농구인데 이 농구 외적으로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한 선배님, 후배님들하고 같이 골프를 통해서 유소년들한테 이제 발전 기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뜻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 변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효과까지 톡톡히 얻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 1회당 1원씩 기부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기업과 협의한 금액들이 기부가 됩니다. 대중들은 방송 매체, SNS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이 후원하는 스포츠를 소비하게 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이익은 다시 대중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소통의 구조를 가지게 된 거죠. 요즘에는 소비자들이랑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단순히 저희 브랜드를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또 저희 기업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게 되는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골프 대회를 통해 3천만 원 상당의 발전 기금이 다양한 종목의 유소년 꿈나무들에게 전해졌는데요. 후배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자극을 받아서 이런 기부 문화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로 지원을 받은 한 축구팀을 찾았습니다.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꿈꾸며 뛰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인데요. 나중에 커서 저도 선배님들처럼 후원 사업을 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께서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게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좋은 선수가 돼서 저도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많은 어떤 혜택이 가서 이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축구를 해서 정말 꿈나무가 아니라 나중에 대한민국 축구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돼서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든든한 미끄럼이 되어주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의 특성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재미, 사회공헌이라는 감동까지
기업과 함께 사회와 소통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응원합니다. 1월 22일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